오늘은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월남전, 그러니까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가 이른바 전투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국가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서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추가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 속에는요, 과거 법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또 당시 지급된 급여의 진짜 성격, 그리고 지금이라도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겹의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전투 위험을 감수한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또 다른 참전 군인들과의 형평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당시 법률이 정한 전투근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걸 지금 와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요, 법조항의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참전 군인들이 실제로 겪었던 전투의 위험, 바로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타국의 정글에서 정말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참전 용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전투수당이라는 말이 단순히 법전에 적힌 전투근무수당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감수한 생명의 위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인 셈이죠. 과거에 해외 근무 수당을 받았으니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핵심을 좀 비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근무 수당은 일종의 출장비 같은 개념이거든요. 낯선 곳에서 고생하니까 주는 돈이죠. 하지만 전투수당은 말 그대로 목숨값에 가깝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싸운 대가인데 이 둘을 어떻게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리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현실이 명확해진 이상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어 미지급된 전투근무 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저는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십 년이 흘렀으니까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상식에 맞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참전용사들의 헌신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상체계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월남전 전투수당 지급 요구는 참 안타깝지만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군인보수법을 보면요, 전투근무수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상 월남전 파병이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거든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원조였죠. 이것이 바로 지급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파병 군인들은 규정에 따라 분명히 해외 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 돈의 일부를 경제개발 자금으로 유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정부가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는 반박 자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이 해외 근무수당 외에 추가로 전투근무수당까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면 그 선례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 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수많은 분쟁 지역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럼 그 장병들이나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당을 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의 존립과 상관없는 동맹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보냈을 때 거기서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고 죽어나가도 법적으로는 전투 수당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과연 국가가 군인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일까요? 법을 너무
뭐랄까 빡빡하게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 아닐까요? 그 지적은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그 법조항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요? 아마 입법자들은 6.25 전쟁 같은 말 그대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면전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자시키기 위한 최고의 대우, 그것이 전투근무수당의 본질이었던 거죠. 즉, 단순히 전투의 위험도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그 특수성이 전제된 겁니다. 이걸 해외 군사원조 파병에까지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문헌과 그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문헌을 자의적으로 넓히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결국 법의 취지보다는 형식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법의 근본 목적이 위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서류상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글에서 실제로 총알을 맞으며 싸운 군인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요? 참전 용사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게는 매일매일이 비상사태였는데 왜 국가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물론 그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법 해석은 개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월남전이 실질적 전투였으니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넓히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실질적 전투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소탕 작전은요,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세 활동 중 교전이 벌어지면요, 기준이 모호해지고 모든 개별 사례마다 소송과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명확한 기준인 국가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급된 돈, 그 해외 근무 수당의 성격을 한번 따져보죠. 정부 측에서는 그걸로 모든 보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 돈 안에 전투의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 그 해외 근무 수당은 파병 근무의 모든 특수성을 포괄하는 일종의 보상 패키지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환경, 풍토병의 위험, 그리고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전투의 위험까지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보상이었다는 거죠. 별도의 전투수당 지급 규정이 없었으니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의 보상책이었을 겁니다. 법원 역시 해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별도로 전투 근무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사병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이 돈은 해외 근무 수당이고 여기에는 전투의 위험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미국에서 주는 돈 정도로만 알았겠죠. 이런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지급된 돈의 모든 것이 포함됐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 아닐까요? 애초에 두 수당은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른데 말입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것이 없던 법적 채무를 새로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의 법과 규정 체계 내에서 지급 의무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시 규정상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대신 해외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으로 당시의 행정 처리를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으로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법으로 안 되니 이제는 정치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여러 특별법안들을 보면 기존의 전투근무 수당이라는 용어 대신 전투근무 급여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역사적 부채를 해결하자는 취지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절충안도 담고 있고요. 이건 과거의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의 매듭을 짓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선례가 미칠 파급 효과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면 앞으로 모든 보상 관련 민원을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본물처럼 터질 겁니다. 이건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거든요.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크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면 법을 뛰어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사안을 다른 일반적인 민원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남전 파병은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특수성도 있고 참전 용사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80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례와는 분리해서 봐야 할 역사적 맥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월남전은 특별하고 5.68 민주화운동은 특별하고 제주 4.3도 특별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특수성이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만 돈으로 소급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제기했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장병들, DMZ에서 목숨 걸고 수색작전을 했던 군인들은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의 희생은 월남전 용사들의 희생보다 덜 특별한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결국 목소리 큰 집단만 보상받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의 본질은 결국 월남의 정글에서 흘린 피와 땀을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의 엄격한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역사의 빚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희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죠. 이제라도 특별법을 통해 그 희생에 걸맞은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논쟁을 끝내고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가의 보상은 일관된 원칙과 법적 안정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한 의도로 만든 하나의 특별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인 소급 보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보고 냉철한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논의는 결국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이라는 최소한의 틀을 넘어서 어떻게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법의 문헌적 해석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군인의 실질적 희생이라는 뜨거운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십 년 전의 군사적 정치적 결정을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 이는 비단 월남전만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모든 국가적 희생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지점들을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